이준석 위원님, 예. 통 크게 잘 참으셨습니다. 민영삼 증인. 억지로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옹호해 보세요. 저 태도. 누가 옹호한다고 왜 옹호한다고 해서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민영삼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코바코 사장 임명되신 거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예. 그 코바코 사장 임명될 때 보통 이런 자리는 둘 중에 하나, 이제 역관제 결과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본인은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뭐 역관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준석 의원님의 그런 구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결국에는 지원서에 지원하실 때 몇 대 몇으로 경쟁하셨죠? 4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코바코 경력자시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그분들은 조금 더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일 거고, 민영삼 사장님의 지원서를 보시면은 운영 방침이나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은 운영 방침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죠? 그건 그 정부 정책에 다 구현되는 걸로 보는데요. 한마디로 보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가 말씀드린 좀 웃기긴 한데 이념과 편향을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가 국정 철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 안 하셨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예, 질의하시는 게 본 아닌 의원이 것 같아요.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고단수를 쓰시면서 답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단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 민영삼 사장이 결국 사장 되시기 전에 방송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요. 거기 보면은 각가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문재인, 전남은 민영삼이라는 구호를 쓰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건 그 초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국정 철학은 뭐였습니까? 저 모르고 저건 초안이어서 폐기됐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 초안은 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초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고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왔길래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그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 22년간 활동했던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의 그 저기는 그 적을 두고 그러면 있었어요. 저 슬라이드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군요. 15년 전 노무현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고 거덜냈는지 알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공은요.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사장으로 하실 때, 사장으로 지원하실 때 결국 뭐 아까 역관제 그 영역인지 전문성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역관제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사실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보다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디지털 시대의 코바코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방송하신 거 보면 조국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혹시 진보당 좋아하십니까? 누구요? 진보당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안 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보도됐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서는 그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그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사퇴해라, 이준석 무건수행해라 이런 말들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 세촉되셨죠? 그건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러니까 그 조직 활동을 이따가 위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진 그러니까. 사퇴한 거예요. 이따 뛰어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슨 최근에 그럼 말씀인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다 없습니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변 못 하시겠죠.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 할 수 있는 게 아니, 없잖아요. 그거하고 코바코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정무적 역할 하신다고 아니, 쓰신 내가 거잖아요. 전문성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코바코는요.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은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전문성이 언론사도 있으시냐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런 영업 전문성이 활동을 하는 있으시냐고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자, 중요한 그럼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지원서에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재직하는 그러면은. 동안의 성과로서 예.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뭐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 전문가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예.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대한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 지적하셨지만은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무슨 전문성이 아니 무슨 답을 안 계세요. 합니까?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준석 위원님 예. 통 크게 잘 참으셨습니다. 민영삼 증인 네,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네, 이준석 위원이 우습게 보여요?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하십니까?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세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아까 있을 수 있겠죠. 정치경이 많으시다 없으셨잖아요 또 여기는. 한동훈 대표한테 억지로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드립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누가 지금 드립을 잡아? 억지로 생트집을 잡고 김우영 위원님 네. 지금 이 모습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아무도 옹호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저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잠시 좀 퇴출시키죠. 아까 15분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법사위고요. 아니 근데 박승건 의원님 옹호해 보세요 저 태도. 누가 옹호한다고 해? 옹호한다고 해서 아니 제가 지금 가만히 잠깐만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태도를 옹호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이 굉장히 잘 참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뉴스들. 대통령이 국가 전시나 재난 상황도 아닌데 이런 비상계엄을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벤트성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여야에서도 국민 눈치를 보며 편가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문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다수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까지도 정치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나 중요 인물에 대한 테마주들이 결국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재명 관련 주식의 주가가 계엄 이후로 단기간 폭등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의 이념을 잘 파악한 인물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테고, 그 인물과 당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정책이나 부각받을 회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계엄 자체의 이슈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큰 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점해둔 계엄 관련 정치 테마주 25년 상반기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 1개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은 지난번처럼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 저에게 문자로 구독했다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여파가 25년도 상반기에 어떤 테마를 크게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만을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까지 답장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100% 무료로 딱 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했다고 편하게 구독이라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